네 번째 챕터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챕터는 바디 티슈와 멤브레인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디 티슈, 일단 티슈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게 되지요. 티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슷하게 생긴 특정한 세포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를 이룬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들게 되지요. 그걸 티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슈는 사실은 올간으로까지 가기 전에 보다 작은 단위체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올간은 너무나 잘 알죠. 뭐 간이다, 위다, 쓸개다 이런 부분들이 올간이라고 한다면 티슈라고 하는 것들은 그 올간을 이루기 위한, 예를 들어서 간 같은 경우에를 잠깐 본다면 간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조직들이 있겠죠. 그런 조직들을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각각이 에피텔리얼이다, 커넥티브 티슈다, 머스큘라다, 너버스다라고 하는 크게 네 가지 타입의 티슈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슷한 세포들끼리 모여서 세포 차원을 한번 넘어가는 첫 번째 단위가 티슈인 셈이죠. 근데 이 티슈는 물론 자세하게 나누면 굉장히 여러 가지 티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크게 나누어 보면 메이저 타입으로 크게 4개, 에피텔리얼, 커넥티브, 머스큘라, 너버스라고 하는 이 4개의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 예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손 끝에 있는 피부를 보게 되면 피부의 맨 외곽에는 우리 이제 바로 다음 챕터에 피부 배우게 될 테니까 데드 스킨 셀이라고 하는 세포는 세포인데 거의 다 죽어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세포들. 그 다음에 이 안에가 있는 것이 에피더미스 셀이라고 하는 것들 켜켜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베이설 라밀레라고 되어 있고 여기 커넥티브 티슈 여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건 다 사실은 커넥티브 티슈예요.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는 항상 자랄 때 어디에 이렇게 붙어서 자라야 돼요. 세포는 반드시 어디에 밑에 면에 붙어서 자랍니다. 정상적인 세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세포 중에는 붙지 않아도 되는 세포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암세포 중에 일부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도 자라는 세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가끔씩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혈액 내에 있는 세포들은 다 떠서 자라는 거 아닌가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혈관 내에 돌아다니는 각종 림포사이트들, 마크로파지부터 시작해서 뉴트로필, 이오즈노필, 또 메스트셀이라든지 NK셀 이런 등등의 세포들은 다 사실은 떠서 다녀요. 그죠? 어디 붙어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디에 딱 붙어서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을 암세포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럼 왜 자신 있게 모든 세포는 다 정상적인 모든 세포는 붙어 자란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 걔네들은 더 이상 자라지는 않는 애들이에요. 서큘레이토리 브로드 셀들은 걔네들을 정말로 세포 하나가 2개가 되도록 디비전을 이끌려면 이렇게 공중에 떠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어떤 매트릭스 위에 붙어서만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다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걸 정보를 생각을 해보면 그 블러드 셀들은 전부 다 어디서 오리진 합니까? 어디서 만들어지죠? 이야, 이걸로 글씨 쓰기 참 어렵다. 본메로죠, 본메로. 특히 그 중에서도 레드 본메로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져요. 레드 본메로에서 만들어지는데 레드 본메로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지지체가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레드본 메로우의 경우에는 조금 좀 독특해서 이런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커넥티브 티슈라기보다는 스트로멀 셀이라고 해서 좀 기다란 세포 위에서 자라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반드시 어디에 붙어서 세포 위가 됐던 혹은 이런 커넥티브 티슈층이 됐던 이런 위에 붙어야만 디비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세포가 자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바로 다음 챕터에서 배울 테니까 사실은 피부의 맨 밑에 베이살 라밀레라고 하는 이 라인에 뭐가 있냐 하면 스템셀들이 있어요. 근데 스템셀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종류의 스템셀과는 살짝 다르게 이만큼 다 분화가 된 스템셀이에요. 자, 맨 위에 꼭대기 이게 이제 산이라고 생각합시다. 산이라고 생각하면 이 산 꼭대기가 플루리포텐트 스템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각 모든 세포로 다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스템셀이라면 여기 있는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내려온 이런 스템셀이라는 거죠. 즉 다른 놈으로는 분화하지 않고 오로지 이 위쪽에 있는 에피더멀 셀 쪽으로만 분화가 가능한 그런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템셀들이 여기서 끊임없이 어디 붙어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루즈한 커넥티브 티슈에 붙어서 디비전을 해요. 이렇게 셀 디비전을 하면 차올라서 위로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피부라고 하는 데만 밑에만 보더라도 데드 스킨 셀부터 해서 에피더멀 셀까지 이게 전부 다 뭐다? 에피텔리얼 티슈예요. 이 밑에 루즈한 커넥티브 티슈라고 나왔잖아. 커넥티브 티슈예요. 자, 이렇게 피부 여기 잠깐만 보더라도 바디 티슈에 크게 네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섞여 있어요. 요 밑에는 잘 보진 않았는데 우리 이제 그 다음 챕터에 가면 좀 더 배우기는 해요. 여기 각각이 뭐가 와 있을까요? 여기 근처에 우리가 촉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스페시픽한 너브의 끝이 이쪽 끝에 와 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그 너브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너버스 티슈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비로소 그 밑에 근육을 보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요즘 손가락 이렇게 있는데 피부였기 때문에 더 있을 거예요. 그건 뭐야? 머스큘라 티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로 보게 되면 분명히 디스크리트한 하나하나의 세포들, 근데 되게 유사한 세포들이죠. 유사한 세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을 이루죠. 이 경우에는 에피텔리얼이라고 하는 조직들, 티슈의 개념이 바로 이런 게. 일단 이 밑에가 커넥티브 티슈. 자, 그래서 개념을 보게 되면 세포가 이건 이제 거꾸로 가고는 있지만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몇몇의 세포가 모여서 티슈를 만들고 이런 티슈와 티슈들이 모여서 올간이 되고 올간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올게니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자, 우리가 티슈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일종의 온톨로지라고 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딱 여기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티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어떤 조직을 어떤 세포들이 이루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여러분들 책에는 없어서 다른 데서 이제 끄집어 온 그림인데 휴먼에만 해도 이건 물론 여기 보여주는 이 페이지는요. 사실은 하나에 이제 불과해요. 이게 몇 개 페이지로 이어져 있는데 전체가 200개가 넘습니다. 휴먼 셀만 그 타입을 정리를 하면 200개 세포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자세히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에피텔리얼 셀인데 케라티나이징 에피텔리얼 셀에서 이것도 또 되게 뭐가 많아요. 굉장히 뭐가 많아요.
실제로 세포 하나하나 보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200종류까지를 우리 몸에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이 이루고 있는 티슈의 레벨로 보게 되면 이건 대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개로? 네 가지로. 네 가지로. 그리고 이 네 가지의 티슈는 중요한 개념인데 대부분의 티슈는 contain a mixtures of cell type.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셀 타입의 집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집합이다. 물론 기능적으로 언어의 하나의 통합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티슈의 특징이기도 하긴 하지요.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티슈들을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울 것은 에피텔리얼 티슈예요. 에피텔리얼. 이게 수업 시간이면 한참 또 내가 몇 가지 학생들을 붙잡고 항상 하는 그런 뭐랄까 조언이라 그럴까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한 3학년 정도 됐기 때문에 들어서 보다 보면 참 외울 게 많은 학과 공부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앞으로도 쭉 계속 생화학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 아마 분자생물학도 배울 것 같은데 그다음 생리학 등등등 앞으로 쭉 나가는 모든 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터미놀로지가 좀 돼야 되잖아요. 터미놀로지. 근데 이게 그냥 일일이 다 외우기에는 사실은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 다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우리 애들도 다 한동안 나는 막 반대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막 하자래갖고 했던 게 한자 교육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급수 따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자 급수를 왜 따죠? 그건 내가 사실 물어봤던 거지 와이프한테.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한자를 알아야 단어를 빨리 알고 그 단어 아는 게 많으면 아무래도 뭐 이해할 때 편하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나라 말의 단어의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수가 한자에서 온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이해하면 어떤 단어를 이해하기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생명공학 관련한 거의 모든 학문들은 다 서양의 학문이죠. 서양의 학문의 어원은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 이것도 보면 에피와 셀리아라고 하는 말에 붙은 거예요. 둘 다 라틴어예요. 에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만 알면 사실은 이거 외울 필요도 없는 단어예요. 에피는 에필로그. 요즘 뭐 맨날 드라마 보면 뒤에 막 붙어 나오더라, 그지? 에필로그도 에피로 시작하죠. 에피소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에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 이외의 무엇의 밖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셀리얼은요. 셀리아라고 하는 것이 층을 말해요. 층을. 즉 에피텔리얼이다 하라고 되면 그 자체가 어떤 층의 최외곽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단어들, 특히 라틴 어원들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런 공부하기 되게 편한 부분들이 있죠. 야, 밑에 또 바로 보니까 나오네. 그런 비슷한 게. 에이베스큘라라고 하는 게 뭐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미리 이거 본 김에 합시다. A라고 하는 것, 라틴어 원의 A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의미예요. 뭐가 없는, 뭐가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 베스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멍, 이렇게 관 모양인 이런 뜻이죠. 즉 관 모양이 아닌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관 모양으로 갖고 있는 우리 몸의 조직 중에 대표적인 게 혈관이기 때문에 베스큘라라고 하는 뜻은 혈관이라고 우리 몸에서는 보통 지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이베스큘라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건 혈관이 없는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혈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이것 말고도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개의 그런 그 라틴 어원들을 보게 될 텐데, 라틴 어원들을 보게 되면 생각날 때마다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그런 그 라틴 어원을 많이 알게 되면 그 유리한 게 그 한자 많이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왜 그 좀 소위 말하면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한자 많이 쓰고 섞어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예전부터 그런 게 하는 어떤 그 뭐랄까 풍습이라고 하는 게 뭐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관습 비슷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게 좀 있었죠. 그 외국은 어떨까요? 영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네, 불어를 섞어 쓰는 거를 좋아했다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또 다른 라틴 말 같은 것들을 섞어 쓰는 걸 좋게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좀 허세 떠는 그런 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자 섞어 쓰듯이 외국에서는 라틴 말 섞어 쓰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들, 좀 무게 있어 보이는 그런 류의 단어는 사실 이런 라틴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되게 많아서 학술 용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도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단어는 라틴 어원을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그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참고할 수 있도록 라틴 어원 정리된 그런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그럼 따로 할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 있는 라틴 어원들만 보게 되면 웬만한 단어를 몰라도 뜻을 두드려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라틴 어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익혀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에피텔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층의 맨 윗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실제로 우리 몸뚱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엉망이라도 좀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지금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몸의 최외곽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하면 에피텔리얼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피부. 그렇지? 우리 몸 모두 둘러싸고 있는 피부. 그 다음, 그쵸, 눈. 그 다음에 에어웨이, 콧구멍. 그 다음에 목구멍 해서 기도까지 가는 라인이 쭉 형성돼 있죠. 또 입으로는 식도, 그쵸, 위, 장 해서 에이너스까지가 다 외부랑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최외곽이 다 전부 다 뭐겠다? 네, 맞아요. 에피텔리얼 그 티슈예요. 에피텔리얼 티슈들. 자, 따라서 이런 최외곽을 이루고 있는 만큼 뭐가 어떻게 돼야 돼? 이건 세포들 간에 이런 에피텔리얼 셀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실 이런 틈바구니도 없이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야겠지. 그죠? 근데 이런 세포들은 전부 다 뭐? 붙어 자라야 되니까 이런 밑에 커넥티브 티슈하고 딱 들러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겠죠. 그럼으로써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는 것도 막고, 그치? 이런 사이 같은 데로 뭐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고, 반대로 우리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그런 하나의 프로텍션의 기능을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맨 위에 피부만 봤으니까 그렇지만, 자, 지금 우리 눈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눈 제대로 그릴 수 있을래나 이게 모르겠다. 자, 눈 같진 않다. 자, 이 맨 외곽에 있는 세포들, 나중에 눈 배울 때 다시 배우기는 해요. 이것도 전부 다 에피텔리얼이에요. 에피텔리얼 셀들. 자, 이걸로 얘기하지 말고 요거 해야겠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화기 이렇게 표면도 이렇게 에피텔리얼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뻑뻑한 과자를 하나 먹었어요. 그럼 입에서 대충 부스러진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물론 물에 섞였긴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까칠까칠한 애가 들어오게 되면 긁힐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포들은 주로 무엇을 뮤신이라고 하는 약간 끈끈한 것들을 밖에다 흘려내게 되죠. 이 기도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세포 같은 경우에는 가래나 콧물 같은 형태의 끈적끈적한 뮤신이 위로 나오게 돼요. 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덕트, 이거 더 좁아야 되는데 이렇게 덕트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도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이 덕트의 라인도 전부 다 세포가 이렇게 있어서 지금 외부에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죠. 이쪽으로 이렇게 호르몬이나 어떤 물질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틈을 타고 쭉 올라와서 이렇게 분비가 되겠죠. 자, 이런 거를 흔히들 뭐라 그래? 그랜드라고 하죠. 이런 그랜드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도 전부 다 에피텔리얼 셀이다. 따라서 뭔가를 시크리션 하거나 또 반대로 업소프션 하기 좋게끔 되어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소장들. 그죠? 뭔가 이렇게 다이제션 된 것들이 이렇게 떠다니게 때 이거를 이렇게 업테이크 할 수 있게끔. 자, 그것들도 에피텔리얼 티슈의 특징이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의 특징은 에피텔리얼 셀이 이렇게 최외곽에 있는 만큼 그 어느 세포보다 외부적인 그런 자극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뭐 요즘 얘기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사실은 제일 먼저 데미지를 주는 것들이 에피텔리얼 셀 라이닝부터 데미지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또 혹은 미케니컬한 쉬어링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실제로 옛날 병원에 있을 때 이 바이옵시라 그래갖고 그 조직을 띄는 거 하면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을 해서 잘 안 하지만 이 호흡기 쪽에서는 조직이나 세포를 아주 엉뚱한 데서 좀 얻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래에서 뽑아낼 경우가 간혹들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너무 이제 가래를 세게 뱉게 되는 경우에 이 끈적끈적한 가래와 함께 이 데미지드 되어 있는 세포들이 같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뮤코자 바이옵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탈락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워낙 끈끈한 이런 점액 물질이 있으면 세포가 데미지 받아서 겨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세포가 탈락한 거 아니야, 그죠? 한 부분의 세포가 탈락을 해버리게 되면 그냥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네.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채우느냐?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베이설 라미나 쪽에 약간 이렇게 스템셀 비슷한 게 이렇게 있고 이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에피텔리얼 셀이 쭉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세포가 데미지를 받아서 이렇게 이것도 쉽지 않다. 데미지를 받아서 없어지게 되면 이 부분을 채우는 게 요 밑에 있는 스템셀이 이렇게 분열을 해서 이 부분을 채우게 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에피텔리얼 셀 밑에 있는 스템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에피텔리얼 셀로만 분화할 수 있는 어떤 스템셀류가 있어서 자라게 되고 디바이드하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를 하는 그런 특징이 또 에피텔리얼 티슈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아까 설명했던 에이베스큘라. 이런 에피텔리얼은 대부분 블러드 서플라이가 없어요. 그 안에. 왜냐면 지금 보게 되면 요 밑에가 라미나 프로플리 같은 게 있고 이 밑에야 이제 이런 베슬 라인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 부분 안에서는 에피텔리얼 셀들 요 쭉 있는 이 에피텔리얼 티슈 자체 안에는 이런 그 혈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건 뭐 역시 다음 챕터에도 또 나오는 얘기. 여러분들 간혹시 이렇게 칼 갖고 이렇게 뭘 하다가 쓱 해갖고 피부를 긁었어. 이거 피나게 생겼다. 근데 딱 보는데 피가 안 나. 뭐지? 딱 보면 칼집은 있는데 피 안 나는 경우들. 그런 경우 간혹 있죠.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데드 스킨 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앱솔루트하게 혈관이 없어요. 이 부분까지는 뭐 잘려나가도 뭐 전혀 알 길이 없겠죠. 사실은 여기 에피더미스 셀 있는 데까지만 해도 혈관이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 에피더멀 셀이 있는 데까지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찢어져도 사실은 피가 나지 않아요. 분명히 상처는 난 것 같은데. 왜? 얘네들이 다 베스큘라가 없는 에이베스큘라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기본적인 것도 하나 free surface. 자, 이게 좀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단 밑부분은 얘기한 것처럼 어디 붙어서 자라야 되니까 basement membrane 혹은 베이살 라미나 뭐 이런 것들과 붙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바깥쪽 보통 뭐 아웃사이드지, 세포를 봤을 때 완전히 조직으로 봤을 때 밖에 쪽이 되는데 이쪽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에피텔리얼 티슈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피텔리얼 티슈를 좀 더 이제 나눠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셀 레이어의 숫자에 따라, 또 하나는 셀들의 모양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셀 레이어의 숫자에 따라 두 가지 simple, stratified, 하나 더 있다면 pseudo stratified가 하나 더 있어요. 자, simple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원 레이어예요. 그냥 세포 하나로만 이렇게 딱. 진짜 그림 못 그리겠다.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다.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위에 딱 세포 한 줄로 이렇게, 이것도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심플한 레이어. 그에 비해서 스트래티파이드라고 하면 이 위에 이제 한 층 더 쌓는 거지 뭐. 이렇게. 두 층씩, 세 층씩 있는 거. 몇 층이 있는 것을 스트래티파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도 스트래티파이드는요. 뭐 뒤에 다시 그림, 정확한 그림 보여주겠지만 그냥 언뜻 보면 한 층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스템셀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묻혀 있어요. 한 층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왜냐면 이 세포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데가 있어서. 두 층이라고 하기에도 또 애매한. 자, 이거는 특히나 이제 그 여러분들 그 기도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부로부터 데미지를 많이 받고 에피텔리얼 셀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빨리 메워줘야 되는 그런 특성상 이 밑에 스템셀이 거의 이제 시작하면 바로 이제 세포 메꿀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커져 있는 그런 상태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pseudo stratifi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다 이거 붙이면 되죠. pseudo. 자, 두 번째 방법은 모양 따라 나누는 방법이요. squamous. 자, 이것도 마찬가지. square라고 하는 그런 게 또 하나의 이제 그 라틴어 원이죠. 납작한 뭐 이런 뜻이죠. squid 왜요? 오징어 납작한 생선이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무튼 세포 모양이 되게 납작한 그런 세포를 스퀘어머스 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큐보이드는요. 네, 큐브를 말하죠. 큐브. 이것도 뭐 역시 라틴어 원이긴 한데 정육면체 덩어리 형태로 생긴 것을 큐보이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컬럼나는요. 예, 이게 이제 보통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냐? 이 세포의 높이, 그 다음에 이 세포의 폭, 이 비율이 비슷하면 큐보이달이고요. 이 비율이 월등 높이가 더 높게 보이면 이걸 컬럼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으로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긴 세포들이 그런 세포들이 어디에 있는데요? 왜 그런 모양을 띠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스퀘어머스한 에피델리얼 셀부터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모양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세포가 되게 플랫해요. 그냥 막 눌러놓은 것처럼 완전히 옆으로 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위쪽에서 이렇게 본 그림을 보여준 게 바로 이 그림이 됩니다. 위에서 보면 마치 어떤 거 생각하면 좋으냐면 양파 사이 껍질 하나 쫙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얇은 막 같은 그런 세포들이에요. 그럼 이런 세포 모양을 갖게 되면 뭐가 유리할까요? 어떤 물질들이 세포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혹은 세포를 통해서 나오고 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겠죠.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물, 그죠? 대표적으로 the gas. 그럼 뭐가 이렇게 되면 좋을때? 네, 바로 소위 말하는 허파과리라고 하는 거죠. 폐포들 이렇게 해서 이제 허파과리 붙어 있는 세포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표면을 있는 대로 넓혀 갖고 놔 있는 플랫한 그런 세포들이 스퀘어머스한 에피델리얼이에요. 그래서 가스가 들어오면 여기 뒤에가 바로 뭐가 있습니까? 혈관이 있으니까 혈관까지 자 여기 이제 블러드 베슬이 있다고 칩시다. 혈관까지 가스를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얇은 거예요. 멤브레인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쉽고요. 또 반대로 CO2 같은 경우에 밖으로 나오기 쉬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렁셀들, 렁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들이 이런 대표적인 그런 모양, 스퀘어머스한 모양을 이루게 있고요. 또 혈관도 마찬가지겠죠. 혈관 세포들도 납작한 세포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어야지. 그렇죠? 이해합시다. 납작하다고. 네. 그래야 어떤 물질들이 쉽게 교환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스퀘어머스한 에피델리얼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물질의 이동이 되게 편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네, lung, blood vessel, heart lining 이런 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요건 아까 심플이었고요. 스트래티파이드 되어 있는 스퀘어머스한 에피델리엄도 있어요. 요거는 거의 그 도미넌트하게 보이는 데가 피부예요. 제일 많은 다음 챕터에 또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올간 중에 제일 큰 올간이 사실 피부예요. 모아보면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그 피부 중에서 제일 많은 세포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퀘어머스 에피델리얼 셀들이죠. 이건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이 위에 캐릭터나이즈드 되어 있는 스트래티파이드 스퀘어머스 셀들은 사실 거의 다 죽은 셀이고 죽어가는 셀이에요. 핵이 없어요. 그냥 납작하게 원래는 이렇게 납작한 셀은 아니었는데 이게 막 정상적인 셀인데 정상적인 셀은 핵이 있을 거 아니야. 핵이 없어져. 그럼 핵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우리 RBC도 마찬가지잖아. RBC도 원래는 핵이 있을 때는 이게 구형의 모양이잖아. 근데 핵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 옆에서 보면 아유 그림을 다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디스크 모양으로 가운데가 오목오목 들어간 이런 모양 아니야, 그지? 핵이 빠져서 핵만 집어넣으면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그런 모양처럼 핵이 빠져나가면서 납작해진 모양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어떤 뭐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켜켜이 쌓여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따라서 피부. 그거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에소파거스. 이건 이제 소화기, 그러니까 식도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mouth, 입. 그다음에 버자이나. 그다음에 에피더미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각각 해당하는 데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그 몇 층을 쌓였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단단하게 보호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두 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밑에 거를 잘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의 stratified squamous epithelial cell입니다. 그 다음 타입은 cuboidal epithelium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 보이는 것처럼 정말 정육면체 또박또박 쌓았잖아, 그지? 또박또박 쌓아갖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에요. 물론 이도 심플한 큐보이드와 스트래파이드 된 그 큐보이달 에피텔리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층이냐 아니면 몇 층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이 한 층짜리 이렇게 그림 이렇게 딱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관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양 형태가 될 거예요. 밑에는 당연히 이렇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어태치가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에 어떤 뭐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키드니 튜블. 뭐 이게 또 나중에 다 배웁니다만은 이 키드니로부터 혈액이 걸러져서 소변이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죠. 방광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방광에서 또 요도로 이어가게 되고 이 이어지는 이 관들 내부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심플한 큐보이달 에피텔리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종 그랜드들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땀샘 같은 거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땀샘을 둘러싸이는 요 세포들이 다 큐보이달한 그런 에피텔리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큐보이달 에피텔리움에도 스트래티파이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는 2층 이상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이거는 그 라저 덕트, 그러니까 어떤 그랜드들에 있어서 라저 덕트에만 일부가 보인다. 그러니까 흔한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컬럼나 에피텔리움입니다. 아까에 비해서 훨씬 길쭉길쭉하죠? 길쭉길쭉해요. 그래서 이런 길쭉길쭉한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이런 큐보이달한 모습보다는 훨씬 더 외부로부터 뭔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내기가 용이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제스티브 올간들, 그죠? 이거 다이제스티브 올간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위에서 위산내 갖고 뭔가를 죽이는 거 이외에는 그냥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하면 라이닝을 두껍게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유테린 튜브는 뭐죠? 이렇게 자궁이 이렇게 있을 때 에그가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 이 관을 이제 유테린 튜브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종류의 컬럼나 에피텔리움이 있습니다. 스트래티파이드 컬럼나 에피텔리움은 잘 보이는 데는 아니지만 아무튼 파링스라든지 메일의 우레스라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자세하게는 해당하는 곳에 가서 챕터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했던 pseudo stratified columnar epithelial cell. 자, 지금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원래 그 조직 단면을 스테이닝해서 사진을 찍은 본 거고요. 이 스테이닝 방법이 핵은 이렇게 짙은 남색으로 보이게 돼 있고, 그다음 세포질은 이렇게 약간 자색에 가까운 세포 되게끔 스테이닝한 그런 겁니다. HNE 스테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스테이닝으로 보게 되면 이게 참 헷갈리게는 보이는데 뭔가 핵이 되게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요거를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피규어로 만든 거죠. 피규어로 만든 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는 좀 멤브레인 구조가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거 진짜 얘기한 것처럼 한 층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2층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이런 데는 이제 스템셀 같은 게 껴 있으니까 이것도 스템셀 같은 게 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모양이 이제 pseudo stratified columnar epithelial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우리 기도에 있는 것들은 뭐 미세먼지 이런 거 외부에서부터 뭐가 많이 들어오니까
쓸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맨 표면에 실리아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나중에 우리 호흡기 갈 때 보여줄 거예요. 동영상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밀어내려고. 또한 우리 객담 같은 거 나오죠. 가래라고 하는 거. 그게 보통 때도 막 나옵니까? 보통 때 막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지독한 그 오염 상태에서 공기 오염 상태에서 지내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사실은 가래가 막 잘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마우스 어디 갔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컬럼나 에피텔리얼을 보이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도 일부의 뮤신을 분비를 하긴 합니다. MUCIN 잘 못 쓰겠다. 뮤신을 분비를 해요. 이 뮤신은 어떤 특별한 단백질인데 되게 끈끈한 그런 점성을 띠는 그런 류의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가래 비슷한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가래 막 뭉쳐져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보단 약간 좀 묽어 보이는데 점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맑게 흐르는 콧물 같은 느낌? 그게 이제 일반적인 뮤신이에요. 물론 뮤신에도 단백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일반적인 뮤신은 뭐 뮤신 먹2, 그다음에 먹5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맑은 콧물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뮤신이라서 그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컬럼나 에피텔리얼 셀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분비가 되는 그런 애들이지만 먹5AC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름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먹5AC라고 하는 그런 류의 단백질은 지금 여기 세포 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뭔가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데들 보이죠? 이런 것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블렛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가블렛셀. 가블렛셀이라고 해서 배상세포 요렇게 잔 모양이라고 해서 배상 왜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르겠다. 박 대통령 배 축구대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그 축구대회 이기면 상품으로 주는 트로피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술잔 모양이거든 원래. 그래서 그 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배 모양의 배상 세포라고 한 것이 바로 가블렛셀입니다. 이렇게 그 컬럼나 에피텔리얼 셀이 이렇게 분할을 해요. 가블렛셀로.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뮤신을 분비를 하게 되죠. 여기 이렇게 액체처럼 보여주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뮤신 분비하는 가블렛셀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보게 되면 이게 층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애매한 그런 부분들 슈도 스트레이티파이드 에피텔리얼 셀이라고 하고 얘기한 것처럼 아주 거의 그 독보적으로 이런 그 기도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티슈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거기 좀 이상한 애들도 가끔 있어요. 트랜지셔널한 에피텔리움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가장 많이 보이는데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그런 데가 블래더죠, 블래더. 유리나리 블래더. 즉 방광입니다, 방광. 사실 나도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 것 같지만 태어날 때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사실 뭐 돼지 오줌포 차고 노는 거를 서울에선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시골에 가다 보면 시골에 있는 애들이 돼지 오줌포를 차고 노는 거를 본 적은 있습니다. 묘하죠. 이렇게 좀 뭐랄까 축구공 사이즈는 아니고요. 그냥 테니스 공보다 야구 공보다는 조금 더 큰. 근데 되게 말랑말랑한. 실제로 보면 이 세 군데를 꼭 매놔야 되죠.
키드니에서 내려오는 이쪽 두 라인과 그다음에 요도관 이거 두 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 땡땡한 공 모양처럼 돼요. 이게 사실 우리 그 오줌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오줌이 들어가게 되면 내려가게 되면 이게 꽉 커져요. 이게 커지게 되면 이렇게 납작하게 눌리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오줌의 볼륨 때문에 텐션을 받게 되고 이렇게 꽉 눌리게 돼요. 그런데 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세포들이 이렇게 원래 모양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마치 뭐라 그럴까요? 스펀지가 원래 모습 회복하듯이 원래 정상적인 이런 세포들의 생김으로 있다가 이것이 어떤 외부의 압력을 받게 되면 이렇게 쭉 줄어드는 그런 형태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다 우리 챕터 16에서 배우게 될 텐데 오줌의 분비와 관련한 오줌의 배출과 관련한 것들에서 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레터라고 해서 이 트랜스포트 해주는 이런 데에서도 일부가 좀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레스라 바로 여기 그 요도관에서도 일부가 보이기도 하고, 메인리 방광에서 보이는 그런 구조,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이렇게 익스펜션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트랜지셔널 에피텔리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의 그 4.1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에피텔리얼 셀 전체를 이제 쭉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한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선 이해를 하기 바라고요. 기왕 책 얘기가 나온 김에 뭐랄까 잔소리 하나 하고 갈까예요. 사실 뭐랄까 나는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인데 언젠가 재작년이구나 벌써 재작년인가는 우리 과의 학생들 전체 숫자가 학부 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횟수로 치니까 한 80회 정도를 1년에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게 되면 거의 모든 학생하고 다 상담을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1학년 이제 빼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주로 이제 내가 수업하는 게 3학년, 4학년만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3, 4학년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3, 4학년들은 다 한 번은 이렇게 상담을 한 그런 적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학습에 대한 걸 가지고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일일이 다 외워야 되나? 등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해주는 얘기가 그거예요. 책을 봐라. 제발 좀 책을 봐라.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참 책을 안 봐요. 요즘 학생들 보면 책 보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요즘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도 시험 볼 때 보면 또 보는 거는 이런 녹음 자료와 그다음에 핸드아웃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 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봐야. 책을 쭉 봐야 정리가 되죠. 정리가 돼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쭉 어떤 내 머릿속에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죠. 안 할 말로 이 핸드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핸드아웃에 들어가 있는 것과 실제로 이게 그 강의를 할 때 쓰는 슬라이드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이건 설명을 위해서 집어넣어 놓은 것들이 많은 반면에 여러분들한테 주는 핸드아웃은 그러니까 내가 그 수업 시간에 하는 설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되는 것, 그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해놓죠. 단 그때 뭐를 주로 많이 생략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은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그걸 다 집어넣어서 핸드아웃을 줬어.
그랬더니 이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프린트를 하면 책보다 두껍대. 실제로 어떤 학생이 보여주는데 내가 처음에 와서 한 2, 3년 정도는 정말 풀로 이렇게 준 적이 있거든요. 설명 다 해갖고 하려고 했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책보다 두껍더라고. 그거 출력해 놓고 온 것이. 그것도 양면으로 출력한 게 이렇게 책보다 두꺼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그런 위주로 교과서에 없는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모든 게 다 기억이 나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지? 이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핸드아웃 갖고 공부하는 거는 절대로 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 그런데 책은 어때요? 책은 정말 다 풀스토리가 써 있어요. 왜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돼 있었던 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쭉 다 정리가 돼 있거든. 그래서 그걸 쭉 읽다 보면 처음에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체계적으로 내 머릿속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거 사실은 나는 그 내실 경험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때가 사실은 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공부하기보다는 데모부터 했어요. 물론 뭐 내가 원해서 갔던 학교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의대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의대 가려고 그랬는데 시험을 갑자기 엄청 망쳤어요. 그래서 의대 느낌 좀,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의대가 다 높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그러고 있었는데 원서 넣는 마지막 날 전날에 입대 영장을 받았어요. 우리 때는 삼수를 못했어. 남학생들은 대부분 재수까지 하고 생일이 그냥 그 빠른 생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다 삼수 정도 되게 되면 중간에 가는데, 그것도 보니까 내가 입대 원서 받은 날이 4월인가 5월에 입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갔지. 근데 뭐 가자마자 데모만 하고 별로, 그러니까 겁나서 의대를 못 가고 다른 데 갔는데 별로 적응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지날 때도 그냥 뭐 놀기만 했지 뭐 공부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집에 책꽂이에 뭐 책들은 쫙 갖다 사놨는데 전부 다 원서로 엄청 비쌌을 거 아니야 그때라도. 근데 이게 다 책이 너무 새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죄송하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처음에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생화학 책을. 나는 생화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생화학 책은 최소한 한번 봐줘야겠다. 이상한 그런 의무감에 책을 한번 봤어. 정확하게 3학년 2학기 방학 때부터 봤어. 딱 3달 동안에 한 권을 다 봤어요. 보고 나니까 묘한 게 생기더라고. 이걸 다 봤는데도 아직도 내가 잘 모르는 게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 물론 이 책 보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설책 보듯이 하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 소설책 볼 때 왜 주인공 이름 누가 딱 나오면 뭐 주인공이 아니고 뭐 누구 등장인물들 이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생긴 애 이름이 나오게 되면 이게 뭐 하던 애지? 다 찾아보지 않잖아. 그냥 가잖아. 가다 보면 얘가 어떤 애고 얘는 어떤 애고 얘는 어떤 애고 읽다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라이보점이 뭘 어쩌고 그게 나왔어. 근데 라이보점 이 뒤에 또 나와. 이때 모르고 지나갔는데 뭐였더라? 계속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도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얘가 얘였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 그래도 뭐 다 알 수는 없겠죠. 워낙 방대하니까. 그래 2번 읽었어요. 2번 읽고 나니까 좀 낫더라고. 그리고 시간도 처음에는 한 3달 걸리던 게 2번째 읽으니까 그 다행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절반밖에 안 걸려. 그래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우리 때는 이제 입학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시험, 그때까지 책을 5번을 봤어요. 생화학 책을. 그리고 대학원 때 2번 더 봐서 총 7번을 봤지. 7번을. 그 7번을 보고 나면은 사실 5번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원 입학시험 그 전까지는 사실 나 학점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근데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당당 1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 맘대로 방을 골라갈 수 있었던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박사 때도 마찬가지. 석박사에서 모든 시험을 뭐 거의 다 보면 뭐 거의 다 만점 이렇게 나오는, 책을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에 좀 답답함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친구들은 정말 권하는데 책을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약간 예외적인 에피텔리얼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에피텔리얼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표면을 이렇게 늘려놓은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마이크로빌리의 형태로 표면을 늘려놨어요. 뭐에 좋게요? 외부에서부터 들어가 있는 어떤 영양분들은 받아들이기 좋게, 왜? 여기를 통해서만 들어올 테니까 표면을 넓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업소프티브한 셀에서 많이 보이는 구조들 마이크로빌리예요. 두 번째는 시릴레이티드 셀이에요. 아까 그 여기 그지? 실리아들 이렇게 있는 거 봤었잖아. 청소하기 위해서 있었다고 얘기했었던 그런 시릴레이트 셀들도 역시 에피텔리얼 셀의 일부죠. 위에 이제 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밀어내게 되게끔. 또한 시크리토리 셀들, 어떤 분비되는 양을 많이 하기 위한, 이거 방금 전에 우리 뭘로 배운 거야? 그치, 가블렛 셀로 대표적으로 하나 배웠던 거. 이들 또한 에피텔리얼들의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건데, 이거 좀 보게 되면 어때요? 여기 마이크로빌리를 본 건데 마치 융단 이렇게 표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생긴 것 같은 모양들이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세포의 맨 위에 사이드 이렇게 벽인 걸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이제 찍어 놓은 사진들이죠.